3번에 보면 실습 원력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배님 것을 근데 이제 이거 여기 실습하기 전에 워드 자격증 하나도 없고 컴퓨터 한 번도 안 친 사람들은 선배들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데 원칙은 그 표를 한번 본인이 만들어 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취직했을 때 표 만들어라 했을 때 만들지. 나 표 하나도 안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면 직장에서 좀 곤란해요. 그래서 요즘에 실습생을 받을 때 워드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안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젊은 대학생들은 분당 1000타를 칩니다. 우리 아들도 그 엑셀 자격증 받고 그랬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분당 100타 치기도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1000타 치는 사람이 볼 때는 얘는 왜 1시간에 해야 될 일을 10시간을 걸릴까 힘들어하는 정도를 넘어서 너 이렇게 동작이 떠. 뭐 이렇게까지 나가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소 같은 경우도 아주 손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시청 바로 앞에 있는 그 아동센터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조리사는 그 젊었을 때부터 그 팥죽을 많이 한 분이야. 그래가지고 그분은 2시간 반이면 김장까지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걸 자기 혼자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시청 공무원한테 말을 하네. 야, 난 참 황당하더라고. 손이 느린 사람은 2시간 반에 못해요. 근데 거기다 대고 김치까지 담근다고 말을 해버리면 시청 직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시청 직원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동센터 조리사들 계약서 쓸 때 2시간 반으로 쓰세요. 근데 2시간 반에 어떻게 설거지 다 하냐고. 못해요. 왜냐면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중고생이 많으니까 밥을 늦게까지 와서 컴컴할 때 와서 먹는데 이 특수성이 다 있어요. 어떤 데는 초등학생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그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좀 곤란해요. 그래서 그걸 반장님도 배려를 해야 돼. 반장님은 손이 빨라. 그래서 막 청소를 어떤 분은 막 30분 만에 다 끝내. 근데 이분은 1시간 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해주면 돼. 선생님 어디 청소하면 좋겠냐. 본인이 선택하면 되잖아. 나 화장실 하고 싶다. 그러면 화장실. 그래 선생님은 그냥 화장실 1시간 반 거리 괜찮다. 해라. 선생님 느리니까. 배려를 해줘야지. 내가 빨리 한 속도로 하라 그러면 곤란해요.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로 오신 분은 실습 원력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반장님이 좀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맨 밑에 줄에다가 내가 일지를 떡제본해서 며칠 날 내겠다 그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반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급한 사람은 너무 급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 우리 이 중에 한 분은 굉장히 급한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떡제본을 실습 끝나고 그 다음날 제출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또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한 달 동안 이걸 다 고쳐요. 첫날은 일지 한 장 썼어. 그런데 마지막 날 해보니까 빈약해. 거기 일지를 2장으로 늘려서 다 2장으로 늘려서 하기도 해요. 어떤 분은 또 3장, 4장 쓰는 분인데 그건 너무 과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손목에 파스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 최대 2장 이내로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청소한 내용을 너무 길게 쓰고 또 다른 것은 안 쓰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청소에 또 소질이 있는 분들은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교수가 또 그걸 또 지적하기도 해요. 지금 이제 여러분 일지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이 중에 한 분도 첫날 일지가 9시에서 11시까지 센터 소개 그렇게 쓴 분이 있는데 그것도 좀 과해요. 물론 소개를 그렇게 2시간 받았을지라도 1시간, 2시간으로 찍는 거 교수들이 싫어해요. 최소한 1시간 단위로 써라. 쓸 게 없으면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청소했다, 뭐 1시간 동안 방역했다. 거기까지는 이제 좀 봐줄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도 좀 줄이면 좋겠어. 그 다음에 간단하게 쓰지 말고 뭐 현관 청소, 뭐 교실 청소, 강당 청소 이렇게 해서 좀 교수가 볼 때 너무 간단하게 쓰지 않았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교수들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철자 하나 틀릴 때마다 감점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이제 첫날에는 철자 틀려도 괜찮다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데 마지막 날에는 다 고쳐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철자 틀렸다고 떡제본에서 냈는데 교수가 다시 해와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 아들을 좀 도움 받아가지고 철자법 틀리지 않게 마지막에는 그리고 이제 첫날 일지를 보니까 그렇게 뭐 2시간 동안 청소 뭐 혹은 2시간 동안 세트 속 이렇게 쓴 거 있으면 고쳐야 돼. 좀 디테일하게 나가는 게 좋아요. 심지어 어떤 교수는 30분 단위로 잘라서 쓰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었는데 그 교수가 마지막 날 온 거야. 근데 이 학생은 직장인이었어요.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하루에 오후에 4시간만 하던 사람인데 간호사들이 굉장히 경무로 힘들거든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저 이거 못 고칩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근데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2시간씩 이렇게 설사 뭐 어떤 경우가 2시간이 걸렸다 할지라도 그걸 나누면 돼요. 그게 가능할 거예요. 이제 끝날 때쯤 되면 그 노하우가 생겨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세분화하는 게 좋아요. 간단하게 청소하지 말고 이렇게 뭐 소독 딱 그렇게 2자로 쓰지 말고 뭐 이렇게 뭐 문고리 뭐 소독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좀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실습 계획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실습 교과서와 55개 최종 평가 성적표를 포함해라. 이게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3일차에는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을 익힌다. 근데 내가 이걸 여러분한테 강의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55개 성적표에는 가족 역동에 대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내가 언제 할 거냐. 그런데 내가 가족 역동에서 강의를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거기 쓰긴 여러분이 실습 계획서에는 쓰는 거예요. 내가 3일차에는 교과서의 순서대로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유튜브를 통해서 익힌다. 어떤 분은 그걸로 만족이 안 되니까 저한테 혹시 그것 좀 여기서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런 경우는 제가 가르쳐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55개 평가 항목에 보면은 뭐 지역사회에 뭐 연계를 잘 하고 있냐 그런 평가 점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이 일지에다가 이 지역을 분석을 했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떤 프로포즈를 해서 뭘 받았다 뭐 간혹가다 뭐 받는 거 있거든요. 지난주에는 김장김치 가서 김장 행사 갔다 제가 왔는데 그런 것도 쓰시면 돼요. 김장 행사 나눔 행사에 참여했고 센터장이 또 조금 수령해 왔다. 그런 것도 다 이제 그런 해당돼요. 그다음에 5번에 보면은 제철 식자재 분류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이제 그 조사해서 쓴 적이 있는데 양파 보관 온도 냉장고 그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 그래요. 근데 이제 농업식품부에 들어가면 양파는 15도에서 25도 사이에 보관하는 게 좋고 지면에서 1m 20 정도 띄워서 보관하는 게 좋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아주 디테일한 거죠. 그렇게 보관을 하면 이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거고 냉장고에 보관을 하자마자 보관하게 되면은 그건 좀 별로예요. 맛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굳이 제가 이제 이해하자면 반쪽 남은 양파는 냉장고 보관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 같은 경우 생강철이죠. 생강하고 고구마는 보관 온도가 비슷한 것 같아요. 12도에서 15도 사이. 근데 얘네들은 온도 바뀌면 굉장히 급격히 맛이 떨어져요. 생강도 그렇고 고구마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사오면 냉장고 보관하는 게 최고 좋다 생각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조리사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3시 반에 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동태찌개를 하려고 보니까
냉동실에 들어있다.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90분 안에 이 요리를 다 해야 되는데 이걸 언제 해동하냐 이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이번에 지난주 상어는 상태가 좋았잖아요. 그 상온에 나와 있었죠? 네, 잘 네, 그 상태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배달을 받았어요. 직원이 아침에 배달을 와가지고 그걸 냉동실에 넣어놓고 가요. 근데 이제 그것을 내가 이거 오늘은 뭐 냉동 동태니까 내가 이것을 해동시켜 놔야 되겠다 해서 아침에 꺼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해놓은 거야. 게다가 또 냉동 닭고기를 튀겨라. 그러면 이제 조리사는 열받는 거지. 나보고 지금 이거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이걸 튀기라고. 냉동 닭고기를 해동시켜 튀겨야 되고 냉동 우리 배달받는 업체는 이렇게 아주 이렇게 엄청나게 얼려놨더라고. 슬라이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툼하게 해가지고 이거 도저히 해동하기가 아주 곤란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되면은 참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적정 보관 온도 돼 있고, 그다음 6번 카페 관리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제 카페 게시글을 읽어봐라 그런 내용이에요. 반월센터 카페 게시글에 보면 좀 오래됐지만 우리가 했던 프로포절 중에 가장 비싼 프로포절 한 적이 있어요. 그걸 이제 비평 한번 해보라는 거죠. 이제 왜 우리가 거기 당첨이 안 됐나? 이게 당첨이 되려면 어떤 부분에서 조금 플러스가 되면 좋겠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다음 7번 운영 매뉴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목차를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오늘은 한 페이지니까 목차 한번 읽어보시고 또 틈날 때 또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좋아요. 혹시 아동 관련 취업을 희망하거나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다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노인 관련의 취업 혹은 창업 생각이 있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비슷해요. 유치원을 잘 운영하시던 분들은 노치원을 잘 운영하더라고요. 그게 조금 연관이 있어요.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뭐 애들하고 같이 하는 거, 놀이, 뭐 만들기, 뭐 그리기, 뭐 다 해요. 그리고 이제 7번에 보면은 식단 작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식단 작성은 이제 중앙지원단에서 다운받아서 수정하는 건데 이거 레시피 이거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건 조리사가 전통적인 조리사가 못하는 요리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에 뭐 토마토 카프레제가 자주 나왔었는데 그걸 조리사들이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젊은 사람이야 뭐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우리도 그 젊은 조리사가 나이가 58세인데 그분은 전날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제가 장보러 갔더니 그게 없어. 그래서 딴 것을 사올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너무 풀밭이야. 그래서 이제 고기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내놓으면은 그분 스트레스 받죠. 자기는 레시피 다 봐가지고 왔는데 엉뚱한 식재료가 와 있는 거야. 그런 경우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전달에 짜놓은 레시피를 여러분들이 다 다루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식단이 좀 민감해요. 식단이 내가 볼 때는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애들이 실망해. 애들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레시피를 짜는 사람은 오늘 제철 대구탕 이거 맛있는 거다라고 짜줬는데 애들은 딱 보더니 색깔도 없고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하여튼간 애들 입맛도 중요하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뭐 애들 입맛만 하자는 게 아니라 너무 이게 어른 수준으로 요리를 해놔버리면 애들이 안 먹으니까 예를 들어서 야채 볶음이다. 그러면은 거기다
훈제 오리 야채볶음 이렇게 하면 조리사가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같은 어떻게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 안 나빠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이제 그걸 따로 할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야채볶음인데 소시지 야채볶음 그럼 괜찮아. 근데 그걸 따로 소시지 볶음 따로 야채볶음 따로 뭐 따로 이렇게 따로 하면 이제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식단 고치게 될 때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매일 모든 작업. 여러분이 그날 한 뭐 사진을 찍었거나 여러분들이 기자잖아요, 그렇죠? 혹은 뭐 아이들을 뭐 이렇게 만났거나 그런 것을 사진을 꼭 찍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난타 교실 한 것은 이제 동영상 한 30초 정도 촬영해 놓으면 좋아요. 그리고 기사를 작성하는 거예요. 난타 사진만 딱 찍는 것보다는 동영상 30초 해서 카페에 올리는 거예요. 올리고 거기다 기사를 작성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오늘 난타를 했다. 끝.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난타를 하는 게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보탬이 될 것 같다. 뭐 북을 콩콩 치면서 스트레스도 해소되는 것 같고 뭐 이런 그런 쪽까지도 더 이렇게 한번 기사를 작성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센터장 카톡에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올리는 거예요. 내가 난타에 대한 것을 해서 유튜브에 올렸다. 그 유튜브 주소를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또 오늘도 촬영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고 유튜브 주소를 제 카톡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사회복지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으로는 소셜 워커지만 제가 정의하는 바는 소셜 네트워커다. 어떤 분은 일제다 네트워크스라고 센터장님이 정의했다 그렇게 쓴 분도 있는데 네트워크스가 아니고 네트워커. 일하는 사람 뜻이에요. 일꾼. 그런데 네트워크를 하면서 그러면 SNS를 많이 한 사람을 채용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금년에 특히 어떤 분들이 많았냐면 어린이집을 오래 하신 분. 금년에 어린이집이 운영하기 어렵게 법령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시립 어린이집 원장으로 가면 아주 좋은 그런 금년에 해였어요. 근데 계속 시립 원장 시험 분들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강의를 듣고 이분이 가서 시험 봐서 합격했어요. 그래서 시립 원장으로 기관장으로 합격이 되려면 SNS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 는 것을 이제 그분이 참고해가지고 합격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 소개서에도 넣고, 그래서 SNS 활동이 그거예요. 유튜버가 되는 거예요. 유튜버. 그래서 센터장 카톡에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이메일에도 올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페에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인 5역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건물은 안 좋고 주차하기 어렵고 참 안 좋은 난관이 한두 개가 아닌데 또 여기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많죠. 시어머니가 7명이에요. 개성이 유치 찬란해. 개성이. 저도 개성이 아주 유치 찬란하고 여기 사회복지사 다 그래. 그러니까 그 시그널이 다 다른 거죠. 다 다르다. 못 해먹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당히 소화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들 잘 했으니까 여러분 선배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다들 대부분 즐겁게 실습을 잘했고 우리 반장님이 잘 도와줘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물론 조금 뭐 무거운 거 들 수도 있긴 한데 어떤 분은 최고 무거운 게 의자라고 한 분도 있어요. 그거 더 무거운 거 많아요. 그래서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첫날에는 너무 많은 정보를 주지 마세요. 그 신입생한테. 왜냐면 이것만 해도 충분해. 오늘 7개만 해도 충분하니까 오늘은 이것만 읽고 요것만 조금 이렇게 신경 쓰시고 다른 정보는 내일 주셔도 돼요. 내일. 그리고 이제 옛날 거 유튜브 보시면 이해가 돼요. 네.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